점심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조금 나른해질 수 있는데 아 앞서서 오전에 그 여러 업체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보안 가이드 그리고 이제 국가망 보안 체계에 있어서의 이제 가이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칭되는 부분에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가 중개했었던 부분들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입 및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실사례를 통한 자료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트렌드,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침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유스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GTN에 대한 컨셉, 그다음에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브레인 바이러스 기억나시는지요? 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바이러스 이후에 있어서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든가 복합적 공공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뭐 스파이웨어, 머레어, 그다음에 APT, 그다음에 랜섬웨어 등등에 있어서 많은 악성 코드들이 인제 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제 IT 환경 변화에 따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및 그다음에 사스, 그다음에 AI에 있어서의 등장과 확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인제 조성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 그러다 보니 공격에 대한 공격자 입장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경계가,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안의 경계가 인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에 있어서 네트워크 보안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 기존에 인제 내부와 인제 외부로 인제 언트러스트, 트러스트로 인제 나누어서 내부에 있어서 신뢰 영역이라고 믿고 외부에 있어서의 위협 탐지, 차단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내부에 있어서는 중요 자료가 외출되지 않도록 각각에 있어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탐지 및 차단뿐만 아니라 대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응 관점으로 보는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침해 사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공격자는 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있어서 이 내부망 장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망 장악이라는 것은 곧 내부자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내부자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주의한 내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이를 이제 내부에 이제 전파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훼손된 내부자도 있을 수 있죠. 훼손된 내부자라고 얘기한다면 감염되었으나 감염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내부자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공격자는 내부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제 그 원하는 기업과 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침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보통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그 공격자들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APT 그룹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팩티비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있어서 인제 공격자들이 인제 나누어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업 및 기관에 있어서는 아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웹 내지는 와스, 그다음에 그 외에 있어서 이메일 서버라든가 그룹웨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망이 달라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라든가 주원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보안 관리 서버, 그 외에 있어서 여러 가지 PC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쪽에 있어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침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와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공격자가 초기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 뭐 웹서버에 있어서 웹셀 업로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약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설정을 미스를 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스피어 피싱, 워터리 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면 아 관리자의 크리덴셜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하게 되지요. 코발트 스트라이크, 미미카츠라는 펜테스틱 도구를 통해 가지고 초기에 퍼스트 빅팀 이후에 있어서 내부에 인제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게 되고 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찾고자 하는 중요 정보를 랜섬웨어화시키든가 아니면 유출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서서 네트워크 개념으로만 본다면 안티 DDoS라든가 IPS 방화벽, 와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인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 최근에 있었던 그 침해 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 통신사이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 공격 및 인제 내부 관리에 있어서 보도되어 있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격자는 단기간 내에 있어서의 뭔가를 인제 시도하기보다는 그 통신사 쪽에 있어서 그 기업 쪽에 있어서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제 원하는 바를 인제 성공했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보안 솔루션은 있었으나 가시성은 부족하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경보는 존재했지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하지 않았는가요? 그럼으로 인해서 연계 통합 대응이 부족했었던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아 특정 VPN 솔루션에 있어서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 손치면 VPN 쪽에 있어서는 로깅이 남겼을 거고 퍼스트 빅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나 PC 쪽에 있어서 들어왔다 손치고 메모리에 있어서 인젝션을 하거나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 행적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캐닝이나 관리자의 크리덴셜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제 행위들을 했을 텐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 이벤트들은 단일화된 이벤트로만 그치고 연계되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인제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경계 보안 솔루션은 중요합니다. 경계 보안 솔루션은 중요하지만 그 나름대로에 있어서의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계층 방어 전략에 있어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서비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 융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관리자가 직시로 확인하고 무언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인제 제공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보안 관리자에 있어서의 수가 많다 손치지만 보안 전문 기업과 내지는 보안 전문 가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침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일까요? 글로벌 통계를 보게 되면 한 68억 원, 국내 쪽에 있어서는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이미지 상실이라든가 아니면 유출로 통한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총 비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큰 액수는 굉장히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 가지고 인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음 숙제이기도 하지요. 보통 '공포는 어디에서 올까?' 보안 관리자가 굉장히 인제 번아웃 되어 가지고 인제 업무의 9 to 6 이후에도 야근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에머슨이 얘기하기로는 "무지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간접 경험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응 관점에 내지는 인제 침해 사고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분석을 저희는 인제 마이터 어택에서 제공하는 TTPS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14 개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4 개의 단계 중에서 각각을 좀 나누어서 0 단계에서 인제 3 단계까지 나누어 본다면 일단 0 단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자가
원하는 타겟을 초점으로 해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응자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었거나 첫 번째에 있어서의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제 1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2 단계로는 조직 전체로 확산이 되는 단계이고 3 단계는 그야말로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랜섬웨어, 임팩트가 인제 일어나는 단계들이죠. 근데 0 단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1 단계를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최초에 있어서의 침해 사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다 1 단계를 의미하는 부분들이고, 2 단계만큼은 아 내부에 있어서 행쪽 이동을 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한데 이쪽을 막지 못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리고 3 단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저희가 인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침해 사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뭐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1 단계조차도 예를 들어서 VPN의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는 손치지만, 그것이 인제 인포스리라는 툴을 통해서 계정이 도출이 인제 유출이 됐고 그 계정을 도용했었던 부분들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VPN 장비는 똑같은 A라는 계정에 A-라는 패스워드로 들어왔음을 확인했을 거고, 패스워드가 틀리지 않았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내부에 인제 접속을 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사용자의 식별, 인증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검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도 어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0 단계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방어자 입장에서 공격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툴을 사용하는지,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 트렛 인텔리전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있어서 유사한 동종 업계에 있어서의 침해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급 그룹이 어디고 어떠한 툴을 사용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서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 단계는 이제 GTNA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유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 단계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APT로 발전하는 단계이고 내부에 행적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있어서 EDR과 같은 솔루션이 인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3 단계는 그야말로 트렛 헌팅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내부망 장악은 내부자의 위협과 같은 부분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내부망 장악을 막으면 피해는 최초 시스템에 국한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인제 사소한 악성 코드라도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 유입이 어떤 경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최초의 악성 코드만 치료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이 도입되었다 손치더라도 내부망은 벌써 장악됐다라는 관점으로 인지하고 뭔가의 대응 전략을 세우면 아 크게 보도화되는 어떤 기사와 같은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인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인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고 인증된 것도 반복해서 인증하라라는 얘기와 같지요. 요건 컨셉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보안 정책 동향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인제 나오는 인제 제로스트 가이드라인이 2.0이 발표가 됐고, 올 초에 있어서는 인제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국가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지요. 요 제로트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 일단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용자 기기에 대한 인증과 지속적인 검증, 제어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하게 되는 것이 인제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용어들이 인제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제로 트러스트는
모든 접속, 접근을 신뢰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보안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철학과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그다음에 GTNA 쪽에 있어서의 인제 네트워크 액세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인제 안랩에서는 한 18년 공력을 가지고 인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계속 인제 딜리버리를 했었는데요.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랩의 트러스트 가드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았던 제품이고요. 방화벽 VPN에 있어서 인증을 받고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 솔루션과 UTM으로도 각 고객에 있어서 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방화벽 VPN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 안랩이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서비스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어세스도 유사하게 인제 진행을 했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VPN 계정을 탈취를 하기 위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인제 계정을 도용을 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팽적 이동을 하게 되는 어떤 사항들이라고 본다면 이 트러스트도 안랩에 있어서의 엔드포인트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안랩의 엔드포인트라고 연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EPP 기반에 있어서 ESA인데요. 넷핏이 지킴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에 특정 점수 기반을 들 수가 있고 점수의 총합이 80 점이 넘지 못하면 VPN 접속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VPN 쪽에 있어서 본사 지사 간에 있어서 연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사 쪽에 있어서의 어떤 IP뿐만 아니라 맥 어드레스라든가 맥 어드레스가 아닌 제품들에 있어서의 어떤 CCTV라든가 뭐 출입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생체 인과 관련돼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OUI 기반으로도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아니라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스피어 피싱이라든가 머터링 홀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된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부에 트러스 가드하고 엔드포인트하고 연결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OS의 버전이라든가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유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트러스 가드에 있어서의 보안 정책을 훨씬 더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제공을 해 드렸었습니다. 또한 낮과 같이 특정 에이전트에 대한 그러니까 PC 에이전트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아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액세스를 방지하고 에이전트를 깔게끔 유도를 한 이후에 그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인스톨되어서 내부 네트워크망에 붙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인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트러스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APT 전용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안랩의 MDS하고도 연동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파일 기반으로 들어오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 파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웹이라든가 메일, FTP 관련돼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트러스가드가 내부에 있어서 안티바이러스를 돌리든가 아니면 안랩에 있어서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어서 DB의 평판 분석을 보든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악성이다라고 한다면 차단하고 악성이지 않으면 이제 포워딩을 하는 케이스였었는데요. 악성이다, 악성이지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APT 전용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어 샌드박스 기반에 있어서 이제 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악성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으로도 연계를 시켰었던 부분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기존의 트러스트가드의 유스 케이스는 외부에서 어 직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SSL VPN, 그다음에 지사 간에 있어서의 어떤 IPsec VPN, 본사 쪽에 있어서는 이게 VPN 쪽에 있어서는 그냥 터널링이다 보니까 악성 유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IPS 라이센스를 올려서 동작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엔드포인트하고 연계되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인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어
트러스 가드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시메트릭 구조인다라고 한다면 그 어시메트릭에 대한 어떤 분들이 네트워크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HA로 동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똑같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한 곳으로 몰아줄 수 있는 이제 다이버트 기능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타사에 있어서의 어떤 장비를 인제 대개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 최적화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트러스 가드가 엔드포인트하고 연계되어서 인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지원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인제 보안 가이드가 나와 있었던 철학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접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먼트, 지속적인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지점과 그다음에 정책 결정 지점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정책 시행 지점, 그다음에 인제 신뢰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PIP 요런 부분들은 이제 묶여질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솔루션이 필요한지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 보안 모델을 충실히 인제 준수하여 설계된 솔루션만이 정책 수립이라든가 인증, 탐지 대응까지 전체 보안 흐름에 있어서 상호 우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성 원리로 본다면 제어 영역에 있어서는 인제 정책 결정 지점이라고 하는 PDP가 신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용자의 식별, 인증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검증까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화벽과 같이 아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후용 차단을 시큐어 웹을 통해서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싱크를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바로 안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방화벽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 인제 출발지든 목적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후용 차단을 물론 명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근데 계정이 도용이 되어서 똑같은 IP로 목적지에 대한 어떤 서버로 인제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 확인 및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면 최초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경계 쪽에 있어서의 GTNA는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에 있어서 방화벽과 마찬가지로 유저와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검증을 통하는데 A라는 사용자가 계정이 유출되어서 어 그 유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자가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디바이스가 상태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 연결되어 있는 것도 끊고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허용 차단을 인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3 월에 트러스 가드에 있어서 확장된 엑스티즈라는 인제 제품을 인제 출시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인제 트러스 가드가 아 인제 퀘스트 팔로우 쪽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을 하는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엑스티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퍼스트 무브로서 국내 보안 기술을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GTNA 기반에 있어서 보안 가드에 충실한 어떤 제품이고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만들어졌지만 멀티웨선을 쓰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SD-WAN이라든가 그다음에 IPsec VPN이라든가 SSL VPN이 무겁다라고 인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량화된 라이트웨이트 VPN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안 가이드에 마친 것처럼 PDP하고 인제 PE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인제 그 디바이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어서 트러스 가드하고 좀 더 확장된 요 고도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어서 인제 디바이스 에이전트에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
인스톨은 되어 있어? 실행은 되어 있어? 이런 부분들만 확인을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특정 프로그램이 V3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있어서 업데이트는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사 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그다음에 실시간 감지 기능은 켜져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내에 있어서의 어떤 ESA와 같은 어떤 분이라면 특정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점수 기반 외에도 USB 락은 걸려져 있는지, 화면 보호기는 켜져 있는지, 그 시간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EPRM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 파일은 그 디바이스에 몇 개까지 되어 있는지, 기준치 이상을 넘으면 접속이 해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상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트러스가드하고 이제 그 엑스티즈하고 이제 차이점은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디바이스 검증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내부의 서버팜하고 DMZ에 별도에 있어서 방화벽이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서버팜에 접속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사전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서 정책 룰을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이 디바이스가 똑같이 DMZ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서버팜에 연결되어 있는 세션을 끊고 다시 또 이제 DMZ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GTNA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과 원칙, 그다음에 철학을 이제 탑재한 엑스티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DP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PEP라고 얘기하는 서버팜이나 이제 DMZ 쪽에 있어서 HDNA 기반에 있어서 장비와 연동을 시큐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싱크를 매기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는 서버팜하고 DMZ 이제 동시 접속이 가능한 부분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 세션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실상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라든가 거버넌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희 안내에서는 일단 제가 트러스트 가드 그다음에 XTG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의 레거시 방화벽을 GTNA 기반에 있어서 XTG로 바꾸면 시작이 반이라 50% 이상은 먼저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얘기인즉은 보안 관리자 그룹 쪽에 있어서의 GTNA 구현을 하고 그 외에 있어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사 확대를 하는 것을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PDP하고 이제 PDP가 나누어졌다고 하지만 규모가 되지 않은 내지는 한 장비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플라이스 하나에 있어서 모듈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입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객사는 온프라미스 및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PDP의 정책 결정 시점을 원활 구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각각에 있어서 온프라미스나 이제 퍼블릭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점에 있어서 장비로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PDP를 별도로 두지 않고 온프라미스가 메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형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온프라미스 쪽에 있어서 견책 정책을 결정을 하고 각각에 있어서의 온프라미스 및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도 싱크를 매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PN도 마찬가지입니다. SSL VPN, IPsec VPN 쪽에 있어서 재택이나 아니면 원격으로 들어오는 사용자, 그다음에 지사 간에 있어서의 연결도 아까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구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요 부분은 어떤 기간 내에 있어서 A라는 사용자가 내부에 있어서의 권한을 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용자가 똑같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80%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가 회사 바깥에 나가서 원격으로 들어오면 이 사용자는 80%의 권한을 가져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80% 권한과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40%의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다르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구글 드라이버나 아니면 M365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계정이 인제 회사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계정이라든가 저장소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내부에서 인제 체크리스트나 거버넌스가 인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회사 계정으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제 그 XTG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융합되거나 인제 통합으로 인제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XDR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아 GTNA 기반에 있어서 XTG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그 외에 있어서 다수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장비하고도 연동이 되어서 다양한 연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XDR은 시나리오 기반에 있어서 상관 분석 그다음에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소 권한 원칙이라든가 명시적 검증 원칙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의 완성은 안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 철학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가이드를 인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안 전문 기업 내지는 보안 전문가하고 협업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고도화되고 완성된 아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